이 얘기를 어떤 영상을 배경으로 깔고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홈 트레이닝 중이잖아요. 최근 계단 오르기 하는 운동 영상이 컴퓨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자연 친화적 영상을 가지고 올 걸 그랬나요? 음성에만 집중하자니 보이는 영상이 너무 힘이 드네요. 여지껏 일하느라 육아에 관한 모든 것이 무지하기도 했지만 핑계 같은데 나름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일하랴, 학교 다니랴, 실습하랴, 강의하는 척 하랴, 그리고 아이와 놀아주랴. 쉬는 요 몇 개월 동안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육아 부분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인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너무 어이없이 화가 났던 긴급 보육 바우처 이용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이 보육료 결제를 모바일로 해요. 카톡으로 결제톡이 와요. 보육료 결제도 그렇고 긴급 보육 바우처 결제도 그렇고요. 제 아이는 2016년 1월생으로 지금 현 만 3세 맞춤반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은 친정엄마께 맡겨놓았던 터라 뭣도 모르고 그냥 결제톡이 오면 즉시 결제만 했었어요. 요즘엔 쉬고 있으니까 일 다닐 때 신경 못 썼던 이것저것이 그때그때 문득문득 궁금해서 그때마다 확인하고 공부하는 중인데 이날도 어김없이 결제톡이 왔어요. 금액이 평소와 다르게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앞으로 갔습니다. 단순히 그 큰 금액의 내역이 궁금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야 했나? 이게 화근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사랑 임신 육아 종합 포털 로그인 후에 긴급 보육 바우처 이용 현황에 가면 이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 아이가 저 일 그만두고부터는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잘 가려 하지 않아서 그동안 이제 엄마가 못했던 그거를 하고 싶었겠죠. 엄마를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가려고 했는데 제 습관 중에 하나가 탁상 달력에 이것저것 표시를 해두거든요. 등원 날짜, 결석 날짜, 하원을 이제 차량으로 안 하고 직접 데리러 갔던 날 등등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올해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이 친절하시게도 어린이집 수첩에 등원날, 결석날 이제 체크를 해주셨더라고요. 물론 그게 없어도 아이들 수첩에 그날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그 활동했던 중요사항, 특이사항, 일과 일부를 이제 메모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는 날과 가지 않은 날이 확인이 그걸로도 돼요. 그래서 저는 긴급 보육 바우처 이용 현황 내역과 어린이집 수첩 내역을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웬걸? 제 아이가 결석한 날도 긴급 보육 바우처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저희 아이가 작년부터 이제 이 어린이집에를 갔는데 전년도부터 싹 수첩이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제 아이는 오전 9시 40분에 등원차를 타고요. 그리고 오후 4시 40분에 차량으로 하원을 해요. 물론 제가 직접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날도 있어요. 긴급보육 바우처 이용 내역에는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그러니까 하루 2시간씩 매번 똑같은 건 아니지만 4월에는 이제 그 전에 미사용됐던 2월 된 시간까지 모두 사용을 했더라고요. 기분이 싹 나빠지면서 그동안 등원을 직접 데려다 줬었을 때 그 원감 선생님 손에 그 아이사랑 결제 카드 있죠?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신 그 아이사랑 결제 카드가 그 원감님 손에 있었던 게 기억이 어렴풋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어머니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입장에서 전적으로 어린이집에 의지를 하고 믿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결제를 할 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귀찮은 건지, 카드를 아예 보육료를 결제할 때가 되면 어린이집에 그 원감 선생님 손에 맡겨놓더라고요. 저는 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더 큰 오해를 부르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선 담임 선생님께 긴급 보육 바우처 사용이 잘못된 것 같다고 확인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원감 선생님이랑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담임인 본인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종일 아이들 케어하기에 일일이 보육료 부분까지 뭐 신경을 못 쓰시겠다 싶어서 원감 선생님께 말씀 전해달라고 하고 어린이집 수첩에도 메모를 남겼었어요. 그 결석인 날도 바우처 사용으로 확인된다고 시정해달라고. 제 감정 허비한 거 생각하면 원감 선생님하고 통화한 녹취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일단 참습니다. 그 통화 내역을 요점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결석한 날도 긴급보육 바우처 처리한 것은 잘못된 부분 인정하지만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도 운영상의 문제로 그렇게 한다. 미리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 다음 달부터는 제 아이 결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4월까지는 확정된 부분이라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수정이 안 되니 결제 부탁드린다. 그리고 좀 웃겼던 게 국가 지원이라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지출금은 없으니 양해 바란다. 그래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지만 바우처는 국민들 세금 아닌가요? 궁극적으로 보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맞지 않나요? 어이가 없었어요. 운영상의 문제다라고만 하고 지난달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2월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아니, 정말 내 아이에게 필요로 해서, 아니면 내가 사용을 필요로 해서 사용된 거라면 추가금을 내서라도 마땅히 사용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건 경우가 다르지 않나요? 아이가 결석한 날에도 아이가 등원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사용한 시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갔다거나 3시에, 그러면 사용할 이력이 없잖아요. 근데 긴급 바우처를 사용한다? 부모 동의도 없이?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돼서 긴급 보육 바우처 이용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 그림과 같아요. 아이사랑 사이트 긴급 보육 바우처 안내에 보면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이는 내용과 같이 맞춤형 보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이 외에 보육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긴급 보육 바우처가. 저희 아이는 9시 등원이 아니라 9시 40분에 등원차를 타고 등원을 합니다. 9시 40분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원해서 정해진 등원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후 3시에 하원을 하는 게 아니라 차량 하원은 오후 4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 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은 7시간이죠. 그리고 차량 등원이라 그래서 월 차량 등원비도 10,000원씩 납부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바우처 쓰는 곳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어떤 운영상의 문제인지 이해는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양해 구한다, 죄송하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면 그냥 웃으면서 이해하고 그냥 쉬운 말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계속 그럴 리 없다, 결석한 날 올렸을 리가 없다 얘기를 하고 모르면서 뭘 그렇게 얘기하냐는 듯 무시당하는 기분이라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이트 들어가면 내역 다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라고 되묻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맞춤형 어머니들이 종일반으로 많이 돌려놓으시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존심 싸움인가? 맞춤반과 종일반은 국가 보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일반을 사용하려면 조건도 다르고요. 현재 제 아이 기준으로 그 사이트에서 내역을 확인하면 기본 보육료 179,000원,
플러스 종일 보육료 258,000원, 맞춤반일 경우에는 258,000원이고요. 그리고 긴급 보육료 한 달에 최대 6만원, 시간당 4,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15시간. 내 아이 보육료로 원에서 관리하는 국가 보조금이 매달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 정도예요. 근데 이 국가 보조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사비로 내는 게 있어요. 운영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아이를 내 아이처럼 봐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돈으로는 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일 확인으로 그동안의 어린이집의 모든 것들이 신뢰가 무너지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속상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알고도 모른 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머니 조금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 아이 담임 선생님께서 그 원감 선생님하고 통화한 후에 저에게 이제 개인 전화로 이렇게 전화가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참 기분은 안 좋아요. 아직까지 신뢰 문제고 내 아이를 맡기는 입장인지라 내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했던 엄마의 마음을 더 깊이 좀 헤아려 줬더라면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이 아니라 같은 엄마의 입장으로 봐줬다면 이렇게 서로 감정 키울 일 있었을까요? 떠들어대면 뭐하나요? 깨끗한 일은 없네요. 우리나라에. 더불어 잘 살자고 하는 나라 정책을 오히려 이용하고 쉬쉬하는 꼴이라니요. 에휴. 내 눈으로 확인하고도 쉽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음을 여기에라도 얘기하면 혹시나 공감대 있으신 분들이 맞장구 쳐줄까 싶어서 얘기합니다. 내역 확인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네이버에 아이사랑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임신 육아 통합 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일단 어린이집을 보시면 밑에 보육료 결제라고 있어요. 바로 로그인을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들어가도 로그인을 하라고 나와요.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보육료 결제 아래쪽에 보면 긴급 보육 바우처 이용 현황이 있어요. 일별로 볼 수 있고요. 월별로 볼 수 있는데 확인하고 싶은 월 그 자녀의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며칠날 어떤 어린이집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이용 금액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까지 다 내역이 나와요. 이 입력은 어린이집에서 하겠죠. 그리고 긴급 보육 바우처 안내라 그래서 아까 이제 사진으로 짤막하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바우처가 사용할 수 있는지 조건도 나와 있고 방법도 나와 있어요. 공인정서만 있으면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플이 다운받아져 있다면 모바일 연동을 하셔서 휴대폰으로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요.